우비야, 뒤질래요? 싫어. 근데 귀엽다. 그럼 하지마. 왜? 오빠야. 아파할 때 잘생겼어. 이건 뭔 특이한 이건 뭔 특이한 취향이냐? 돌겠네 진짜. 침대에서 일어났다. 누덕누덕 기어진 몸인 것 치고는 걸을만하다. 뭐 좀 걸어다니다 보면 낫겠지. 사이비 건물의 계단에 내려가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갇혀있던 우비를 꺼내주고 우비랑 놀아주고 빗속을 헤매고 이상한 놈이랑 싸우다 져서 터져나갔다. 그리고 물처럼 녹아 흘러 다니다가 어떻게든 다시 자아령성하고는 그걸 우비가 누덕누덕 기어놨다. 누덕누덕 뭐야? 이거 아마도 확실하게 꿈이겠지? 꿈속에서는 과거의 기억과 자아인식까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지금의 내게 깨어있을 때의 기억이 없는 건 그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꿈의 목적은 뭐지? 지금 난 뭘 해야 하는 거야? 싫어. 응? 왜? 뭐가?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 깬단 말야. 지금이 꿈인가 보네요. 어른이 그럴 수도 있지. 오빤 항상 그런 식이야. 그거 무슨 뜻인지 알고나 말하니? 애가 모를 수도 있지. 귀엽다. 그럼 다음부터 말하기 전에 물어보렴. 응? 그래, 착하다. 역시 아이들이 웃을 때나 참 웃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꼬맹이와 대화할 땐 정신을 똑바로 붙들지 않으면 에러가 난다. 조카놈들이 생각나는데. 갑자기 엄청 시끄러워졌네. 사이비 건물의 강당. 꽤 많은 그림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그 중심에는 피 묻은 발. 피 묻은 발이라고 계속 부르는 것도 애매하니 지금부터는 지부장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지부가 많은 사이비인 것 같고 저놈이 최고 수상인 것 같진 않으니까. 무엇보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사람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부장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우비는 귀를 막았다. 듣기 싫은 건가? 싫으면 돌아 올라갈까? 아니, 그럼 왜 그러고 있어? 우비가 지부장의 바로 앞을 손으로 가리켰다. 수척한 여인의 그림자가 꿇어앉아 뭔가를 기도하고 있었다. 비교적 모양새가 살아있는 그림자. 그러니까... 어머니셔? 응. 그 옷을 잘 만드시다던? 싸한 기분이 들었다. 아이의 자아, 성격, 가치관 형성에 있어 부모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다면... 우비야, 응. 어머님이 저러시는 게 싫어? 응. 왜? 전날 이후로 한 번도 옷을 안 만들어줬어.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옷을 좋아했구나. 세상에서 제일. 아이에게 옷을 만들어주지 않게 되었다. 그건 그냥 아이가 인식하는 상징적인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사이비 종교 활동 때문에 아이에게 신경을 못 쓰게 된 거겠지. 돌보는 정도가 떨어진 것이다. 그럼 데리고 나올까? 할 수 있어? 해봐야지. 우비를 들어 옆구리에 끼고서 그림자들 사이를 헤집고 지나갔다. 밀면 밀려나고 때리면 반응했지만 기본적으로 나나 우비를 인식한 듯한 낌새는 없었다.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나? 마치 과거의 일이 다시 재생되고 있는 것 같은 광경. 시댁거리는 부정확한 말소리. 하지만 이젠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뚝세기로 오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잘 들리고 잘 보이게 되는 시스템인 모양이다.
생긴 게 문어처럼 생겼어. 어느새 지부장은 혼자서 방으로 들어가고 그 방 앞으로는 새로운 듯한 몇십 명의 사람이 줄지어 섰다. 수척한 여인은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친척에게 바자회라고 속아서 오게 된 듯 이런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항의했지만 일단 좋은 거니까 받아보라는 친척에게 떠밀려서 줄을 선다. 방 안에서 지부장이 종을 울리고 줄 서 있던 사람 중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지만 부서진 바닥을 통해 안을 볼 수 있었다. 방 안에는 지금 들어온 사람과 지부장뿐. 왜 한 사람씩만 따로 부르는 걸까? 근데 아무리 봐도 문어인데 이거? 지부장이 손을 들었다. 이야기를 시작하나 보다. 그래,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나 드러나 보자. 한 젊은 청년이 들어왔다. 친구에게 이끌려서 처음 왔다고 한다. 지부장은 청년의 얼굴만 보고서는 청년의 직업을, 친구 관계를, 어디가 아픈가를, 친한 친구에게 술자리에서나 말할 법한 깊은 고민을 모조리 알아맞혔다. 당연하다. 포교를 위해 친구에게 모두 인적사항을 먼저 들었으니. 청년은 지금 다니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월급도, 대우도 좋지가 않다고. 지부장은 대답했다. 당신은 훌륭하고 오르며 깨어있고 어떠한 잘못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이 많은 세대의 잘못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들만의 위래 잘못 만든 사회의 빚을 떠안고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주처님의 곁에 오시면 사회의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말고 주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세요. 청년이 나갔다. 지부장은 청년을 그와 비슷한 성향의 신도들만 있는 조에 배치하라고 명령했다. 배가 나온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아내가 여기를 같이 다녀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해서 왔다고 한다. 지부장은 중년의 얼굴만 보고서는 그의 모든 인적사항과 고민을 모조리 알아맞혔다. 아내가 미리 말해주지 않은 부분은 마치지 못했지만 교묘한 화술로 중년이 스스로 말하게 만들었다. 중년은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손해만 보고 있다고. 지부장은 대답했다. 당신은 야, 다 똑같아 무슨. 당신은 훌륭하고 오르며 깨어있고 어떠한 잘못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젊은 세대의 잘못입니다. 당신은 힘들게 이 사회를 일으킨 장본인인데 그들은 개념이 없어 거기 무인승차까지 하면서 게으름만 피우고 있습니다. 주처님의 곁에 오시면 사회의 모든 진실을 다 똑같네. 마지막은 중년이 나갔다. 지부장은 중년을 그와 비슷한 상황의 신도들만 있는 모임에 참가시키라고 명령했다. 되게 조직적이다. 쓰러질 듯한 노인이 들어왔다. 자식 중 하나에게 이끌려서 처음 왔다고 한다. 지부장은 똑같아. 노인의 얼굴만 보고서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과거에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모조리 알아맞혔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이제 말할 필요도 없다. 노인은 온몸이 너무 아픈데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다고 했다. 자기께서 오게 만들기 위해 돈만 받고 효과가 적은 약을 쓴다고. 지부장은 대답했다. 똑같죠? 당신은 훌륭하고 오르며 깨어있고 어떠한 잘못도 없습니다. 병원도 의사도 과학도 모두 사기입니다. 당신이 아픈 것은 병 때문이 아니라 귀신과 악마가 든 것이며 병원 치료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드려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는 불효자식입니다. 주처님의 곁에 오시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속네? 노인이 나갔다. 그럼 똑같이 이제 비슷한 나이대의 신도들만 또 배치하라고 하겠죠. 저딴 걸 왜 믿어? 머리가 나쁜가? 내려가서 쟤 패고 오면 되지? 이건 예언 못했냐? 하면서. 오빠야는 지난번에 진짜 오빠야한테도 처발렸잖아. 이게 꼬망이가 말하네. 아, 그때 걔는 좀 치더라니까? 애초에 나 자신과 싸운 거잖아. 어떻게 이겨? 우비가 얼굴을 없애고 표정을 감췄다. 다시 아래를 내려다본다.
드디어 수척한 여인이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똑같은 말 하겠지 또. 지부장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다. 여인에 대한 사전 정보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남편과는 사별했고, 딸은 어리고 집이 가난하더라. 그게 끝. 근데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칠 생각을, 진짜. 여인을 데려온 신도는 평소에 연락도 잘하지 않는 친척이었다. 그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데려왔을 뿐. 뒷조사 인력을 파견하는 일도 아니지만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을 끌어들일 때만 하고 있다. 몇 가지 유도성 질문을 던져봐도 먹히지 않자 지부장은 대뜸 외쳤다. 딸이 귀신 때문에 죽어가는 줄 모르고 지금까지 뭐했어? 에? 네 남편이랑 똑같이 이럴 거야? 대뜸 반말의 호통, 그리고 내 자식이 아프고 죽어간다는 말. 이 말에 제대로 된 판단력을 유지할 부모는 없다. 자식을 제대로 돌보는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서. 하지만 여인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지부장의 말에 바로 빠져들지 않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했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친척이 말해준 건 아닌지 바이자이라고 불러놓고 이게 무슨 폭언인지 조목조목 지적하며 의심했다. 스스로 생각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타입의 인간. 사이비 종교나 도박, 음모론에 빠져들지 않는 전형적인 정상인 혹은 일반인. 쇠뇌할 수만 있으면 오히려 더 충성스럽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타입의 인간을 표적으로 하지 않았다. 지부장은 지지한 척을 하며 걸어나가는 여인의 뒤에서 저주를 퍼부었다. 내 딸은 머지않아 사고로 당할 것이라고. 그 원인은 내가 주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돈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야, 여기서 바로 돈이라는 말이 바로 나오네. 돈에 미쳐가지고 진짜. 에휴. 여인의 뒤로 돌아 나가는 순간 근처에 떠있던 모든 그림자들이 물이 되어 녹아내렸다. 다시 눈앞에는 쏟아지는 비와 부서진 사이비 건물만이 남아있었다. 내가 방금 본 건 대체 뭐였지? 꿈? 환상? 어쨌든 뭔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었다. 잘 빠져나오셨잖아. 현명하신 분이네. 우비를 안아들고 아무도 없는 강당으로 들어왔다. 녹아내린 그림자들로 축축한 바닥. 끊이지 않는 빗소리에 발소리가 섞인다.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우비는 저러고 며칠 있다 차에 치였어. 누가? 나. 그래서 병원 실려갔어. 내가 동요하는 걸 느꼈는지 우비가 고개를 저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다고. 하지만 엄마가 너무 많이 놀랐다고. 저 새끼들이 한 거야? 몰라. 고개를 숙인 우비에게 더 물어보지 않아도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 지부장이 예언이 맞았다고 생각했건 이대로 있다간 더 큰일을 당할 거라 생각했건 여인은 그 사이비 종교로 찾아갔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겠지. 완전히 광신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이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거기 가지 말자고. 그냥 돌아가자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잘 안 됐어. 다들 그러는 거 있지. 애가 뭘 하냐고. 어른들 하는 일이라고. 근데 진짜 뭐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지만 아이만큼 솔직하고 또 그런 게 없죠. 그 모든 일들이 우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든 간에 지금 우비는 여기 있다. 이 어디인지도 모를 그저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세상에 끊임없이 과거를 고씹으며 아픔을 해지는 세상에 우비가 슬프게 웃으며 날 돌아봤다. 애라서 그런 걸 잘 모른다고.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고.
속으로 사귀고 감정을 죽이며 웃고 있었다. 그건 절대로 어린애가 지어도 될 표정이 아니었다. 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나는 내가 아까 거기로 돌아가서 응, 그 지부장인지 뭔지를 개 패듯이 패버리면 응. 뭔가 변할까? 우비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엄마가 그랬는데 지나간 건 바꿀 수 없댔어. 그래. 그치만 시원하긴 할 것 같아. 원리는 모르지만 결국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재생한 것뿐이다. 저걸 편집해서 뭘 바꿔봐야 실제로 일어난 일은 바뀔 리가 없고 지금의 나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모양이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지금 뭔가를 하는 거겠지. 이리 와. 그냥 우비의 작은 몸을 꼭 껴안았다. 비오지 축축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오빠야? 뭐해? 내가 어른이거나 물정 모르는 완전 꼬맹이면 해줄 게 많은데 어른 같은 애라서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좀 안겨 있어. 응? 꼭 하고 안기는 우비. 내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고 스르르 눈을 감았다. 엄마 같아. 오빠다. 엄마는 더 고생하셔. 그렇게 좋냐? 숨소리가 점점 규칙적으로 변해가면서 축 늘어지는 우비.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근처에 있던 낡은 의자에 앉았다. 우비의 숨소리에 고르릉거리는 소리가 섞이기 시작한다. 그림자 모두 사라진 강당에는 여러 신들이 뒤섞인 상징물 하나만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걸 다소 사납게 쏘아보다가 아득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나도 눈을 감았다. 오늘의 꿈이 끝난다. 나는 다시 내가 누군지를 떠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지. 내가 깨어있는 동안 우비는 누구에게 안겨야 할까? 굵은 빗줄기가 여전히 천장을 때린다. 되게 슬프네. 잠깐 진행 안 해서 죄송해요. 사실 전부 보고 있었어. 네, 진행합시다. 네, 되게 슬프다. 어린애가 참. 자, 퀘스트 잊혀질 기억. 자, 이번에도 제한 시간은 없습니다. 아, 나 근데 또 미니게임 이거 진짜. 근데 흐름 끊기는데 이러면 진짜 이야기 보고 싶어. 문이 잠겨있다. 진짜 불길한 소리가 들려온다. 뭐가 올까나?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야? 씨, 안 보였어. 야, 너무 투명하게 보여가지고. 저기 있네요. 조각 하나 먹고 위로. 아이고야, 올라가자마자 한 대를 두드려 맞고. 근데 이거 달리기를 별로 못하는 게 조금 그렇다. 아야, 뭐야. 근데 얘가 에바야. 이 발자국 뭐야. 조금 빠르네. 딱 내 걷는 속도네. 근데 이 정도면 뭐 이어가고. 이건 뭐죠?
예비실의 문이 열렸다. 조각 하나 먹고 하나 먹고. 근데 예비실은 또 어디야? 아니 씨. 이건 뭐지? 또 이제 앞에 발 같은 게 하나 나와야지. 헛. 아 이건 무빙으로 오피하네. 문이 잠겨있다. 근데 예배실이 어디야? 예배실 같은 게 있었나? 아 여기네요. 문 열려있네요. 여기가 그 사이비 교주의 그 예배실인가 보네. 자 이제 라스트 하나만 찾으면 이 미니게임은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제한 시간이 없어서 좀 편안감이 없지 않아 있네. 이게 제한 시간이 없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그러니까 있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발자국 때문에. 아까 여기에도 뭐 먹는 게 있었죠. 숙소의 문이 열렸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잠깐만 기다려봐. 피를 좀 회복하고 가야겠다. 지금 나 개피야. 나 한 대 더 맞으면 갈 것 같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야야야. 숙소의 문이 열렸죠 방금. 야, 한 대만 버틸 수 없나? 딱 한 대만 버텨봐. 아야 미안 제발 됐다. 맞아? 비상문이 열렸다. 잠깐만. 다 먹었는데? 뭐하러 그래? 아 잠깐만. 목적지로 이동.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건데? 일단 잠깐만 여기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여기 화장실이죠? 아무것도 없죠? 아야 아파. 잠깐 타임. 여기까지 와서 죽을 순 없지. 아니 근데 이 진짜 미니게임 같은 거 내가 뭐야 얘 뭐냐 왜 여기까지 와? 느린데 모든 맵을 다 올 수 있구나. 너 어떻게 가야지? 아 나 저 발자국 씨. 여기 비상문이 있었나? 여기 있네요. 불길한 소리가 들려온다. 아이 넌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문이 씨. 아니 다 왔다. 클리어. 자 퀘스트 잊혀질 기억 클리어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파편 2 렛츠고. 밥이 다 되었다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평소보다 빠른 아침이다. 깨어나기 직전에 꿨던 이상한 꿈의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다. 충격, 슬픔, 무력감.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은한 마음.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꽤나 아픈 꿈을 꿨던 것 같다. 요즘 내가 좀 피곤하나? 피곤하긴 하지. 이쪽 색이 저쪽 색이 왔다 갔다 하는데. 피곤할 만하긴 한데 이러고 있어봐야 될 것도 없으니 할 일이나 하자. 자기 전에 준비해둔 재료들을 볶음 냄비에 투입했다. 평소에 이런 요리는 남은 재료들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 왔지만 오늘은 100% 새로 산 재료들이다. 이거라면 한 번에 몇 인분이든 만들 수 있지. 누나한테 가자. 덜컹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갈라진 콘크리트 바닥으로 발을 내디딘다.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 한 번의 성공. 끊임없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아마도 이제 쿨타임 24시간 같은 것도 없어지지 않았을까? 능숙해지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해나 씨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성공률이 높아진 만큼 이곳의 풍경도 익숙해졌다. 공포심도 줄어든 기분이다. 평소보다 일찍 와서 그런가 현아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새까만 놈들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피 묻은 손자국이 찍힌 문을 몇 개 지나치면서 안전지대인 병실로 향했다. 현아 씨는 어떻게 이쪽 세계에서 버틸 수 있는 건가? 뭐야, 계속 버틸 수 있는 거야? 오래 있어서 익숙하다곤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지난번보다 조금 더 오래 걸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매끄러운 검은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다. 현아 씨의 뒷모습이 저편에 있었다. 현아 씨! 활기차게 손을 흔들며 다가갔지만 뭐지? 이건 또 뭔 시츄레이션이지? 현아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뭔가를 경계하는 것처럼 저편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안 들렸나? 저기 현아 씨! 여전히 묵묵부답. 전혀 들리지 않는 수중의 반응에 위화감을 느끼며 현아 씨의 등 뒤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이 점점 가까워진다. 걸어가면서 인기척을 내리고 옆으로 돌았는데도 현아 씨 이목구비가 보이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위화감이 커졌다. 딱딱하게 고정된 마네킹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현아 씨. 다가가면서 각도를 바꿔도 전혀 보이지 않는 얼굴. 마치 뒤로 돌아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뒤통수만 존재하는 뭔가인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은 현아 씨에게 손이 닿을 거리가 되었다. 이미 뭔가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았다. 눈앞에 있는 건 너무나도 현아 씨와 비슷한 뒷모습. 이건 정말로 현아 씨인 건가? 인간은 인간과 극히 비슷하면서 살짝 어색한 뭔가를 마주하면 극도의 불쾌감을 느끼도록 진화했다. 먼 옛날에는 인간과 비슷하되 인간이 아닌 무언가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하지만 그런 위기감 속에서도 저것을 향해 손을 뻗는 행위를 그만둘 수 없었다. 마치 여우회라도 홀린 것처럼. 입이 바싹 마르고 심장이 미친듯이 두근거린다. 언제라도 칠 수 있도록 오른손을 턱에 두고 천천히 왼손을 뻗어 현아 씨의 어깨에. 깜짝. 내가 놀래. 아이씨. 야! 바로 오른쪽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뒷손이 나갔고 바로 옆에 거울 바로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췄다. 날 놀리려고 한 주제에 자기가 더 놀라 웅덩방아를 찢은 거울 속 소녀. 낯익은 단발 곱슬이다. 뭐야, 너였어? 거기서 뭐하냐? 굉장히 눈물이 그렁그렁한 유리. 얘는 대체 왜 이렇게 허접한 걸까? 미안해. 많이 놀랐어? 안 다쳤니? 한계점을 넘는 감각을 의식하면서 거울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유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다.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난 유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주먹부터 나가요? 원망스럽게 울먹거렸고, 그렇게 왜 경계하는 사람을 놀래켜? 나는 닿을 뻔한 거울면을 슥슥 닦았다. 넘어간다는 의식이 없으면 그냥 만질 수 있구나. 깼으면 다쳤겠는데? 뭐야? 그렇게까지 쫄았어요? 응. 왜? 미안하냐? 쌤쌤이죠 뭐. 참. 쯧하고 혀를 찬 뒤 다시 한번 현아 씨의 뒷모습처럼 생긴 그것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늘어선 복도와 현아 씨의 뒷모습이 있던 그곳에는 열린 문이 존재할 뿐이었다. 아래쪽에 새빨간 손자국이 찍혀있는. 조금 소름 돋는데? 야, 왜요? 혹시 방금 그것도 나 도와준 거냐? 그대로 따라갔으면 큰일 났다던지. 오, 이젠 좀 아네요? 아주 거만하게 가슴을 펴는 유리. 까치발에 들고 날 내려다보려 했으지만 키 차이가 너무 커서 무리다. 어필만 하지 말고 말을 하라니까. 눈치채주길 바라는 거죠. 대체 왜 그러는데? 생각을 좀 해봐요. 너 나 좋아하냐? 미쳤어요? 그럼 뭔데?
거울에서 크게 물러나는 유리. 그냥 피식 웃었더니 어제 그 언니랑 그런 짓까지 해놓고 그런 소리가 나와요? 어디까지 봤어? 어디까지긴 뭘 어디까지예요? 막 알아들어서 침대에 눕히고 눈빛 교환하고 뺨에 손 얹어서 그리고 그 다음엔 못 봤지? 부끄러워서 튀어났나봐. 튀었나봐. 누가 누굴 보고 쫄보래. 쟤라면 그럴 법하다. 입만 살았어 아주. 얼굴이 새빨개져서 부들부들 떠는 유리. 짜증나. 웃을 때마다 꼭 그렇게 실눈을 해야 돼요? 이게 불리하니까 말을 돌리네? 진심으로 웃을 땐 눈이 웃는 데잖아. 그냥 저 수상해 보여요. 나중에 본색 드러낼 것처럼. 들켰네. 눈을 무섭게 뜨고 씩 웃으면서 배낭에 손을 넣었다. 오빠? 살짝 뒤로 물러나는 유리. 장난이죠? 가까이 오지 마. 야, 너 지금 와! 귀여워. 불쌍해 보일 정도로 쪼는 유리. 즐겁다. 해나 씨가 왜 사람을 놀래키는지 알 것 같다. 내가 웃는 걸 잠시 보더니 유리의 표정이 썩었다. 오빠. 응. 오빤 씹새끼예요. 야 아무리 나한테 그런 말 한 건 내가 처음이야. 주저앉은 채로 한숨을 푹 내쉬는 유리. 너무 괴롭힌 것 같아서 배낭에서 도시락을 꺼내 거울 안으로 들이밀었다. 뭐예요? 도시락. 그 전에 도망가서 못 들었구나. 내가 도시락을 싸오기로 했거든.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응. 도시락을 멍하니 받아드는 유리. 의혹에 찬 표정으로 뚜껑을 살짝 열어본다. 오빠가 만들었다고요? 응. 지랄하지 마세요. 어디서 사온 거죠? 아니 근데 이 꼬맹이가 주면 준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것이지. 아휴. 지랄하지 마. 내가 만들었다니까. 말도 안 돼. 표정 봐라 저거. 못 먹고 살았나. 독 같은 거 안 넣었어요? 내가 널 잡으려 든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게 필요할까? 짜증나게 말되네요. 유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 왜 자꾸 불만이야. 그 언니 주려던 거 아니었어요? 여러 개 싸웠거든. 1인분만 딱 맞춰서 만드는 걸 싫어해서. 급식실 알바 경력자의 폐해다. 재료나 조미료의 계량 기준이 5인분 이상에만 맞춰져 있다. 콜라랑 사이다랑 포카리랑 옥수수 수염차 있는데 뭐 마실래? 그럼 콜라. 거울 속으로 콜라캔을 집어넣었다. 상당히 오버하면서 좋아하고 싶은 걸 찾는 듯한 유리의 상태를 본다. 역시 바깥 문물은 좋아하는데. 야, 네? 너 왜 안 나가려는 거야? 요즘 학업 경쟁이 우리 때보다 장난 아니잖아.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돼? 남의 인생에. 간섭할 생각은 없는데 혹시 내가 여기 있는 게 학교 폭력이나 일진 문제 때문이면 내가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어서 그래.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요. 그리고 남학교랑 여학교랑 남녀공학은 그런 문제 접근 방식이 전부 다르거든요. 오빤 남중남고 나왔죠? 티 나나? 그럼 왜 안 나가려는 거야? 야, 내가 뭐라고 했지? 이런 건 말을 해야.
차마 말 못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오빠라면 알잖아요. 신경 써준 건 고마워요. 갑자기 갑분싸 되어버렸네. 지금까지와는 다른 명백한 거절의 의사에 더 이상 파고들 수가 없었다. 전에 현아씨가 말했었다. 한계점을 만드는 타입의 인간은 일반인 이상의 상처를 마음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비도 유리도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 내가 한숨을 내쉬고 돌아서자 근데 어? 고개를 돌렸더니 유리가 도시락을 든 채 추적거리고 있었다. 의혹에 가득 찬 눈길로 날 바라본다. 왜 갑자기 잘해줘요? 무슨 수작이에요? 갑자기는 무슨... 난 항상 잘해줬어. 우리 친해졌다며? 아니야? 그게... 혹시 속인 거였으면 그거 털어내나? 아니요! 속인 거 아니에요! 잠시 걸어가다 다시 슬쩍 뒤로 돌아보니 유리는 아직도 내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길고양이한테 밥 주는 기분이 이런 건가? 길고양이? 오빠! 잠깐만요! 고맙다고 하게? 아니요? 치. 지금 그 언니한테 가는 거 맞죠? 응. 어디 있을 줄 알고요. 항상 있던 병실에 있겠지? 거기 없어요. 뭐? 그 언니 지금 없어요. 난 거울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야! 너 결국은 현아씨를... 뭔 소리예요? 지금이라면 다른 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데? 콜라를 마시며 거만한 포즈로 설명하는 유리. 전에 말했잖아요. 위험해지는 때가 있다고. 그림자 학생 웨이브를 말하는 건가? 병원에도 비슷한 게 있어서 그럴 땐 다른 데로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름 돋는다. 스토킹 제대로 했네. 현아씨의 병원에서 위험할 때라고 하면 그 검은 것들이 줄지어서 손자국 난 문으로 들어가던 그때일 것이다. 이때만큼은 현아씨도 다른 곳에 있다는 건가? 혹시 어딘지... 그건 오빠가 찾아야죠. 당장 병원 복도에는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름을 크게 불러봐도 안 나온다. 그럼 현아씨가 있을 만한 곳은... 어쩐지 거기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 부금 좋은데 말하는 건가? 뭐야, 끝났어? 왜 이렇게 빨라? 자, 다시 이어서 기억의 파편 3.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다. 큰일 날 뻔했네. 무심코 계단 아래를 슬쩍 봤다가 검은 것들이랑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미친듯이 뛰었다. 눈이 있긴 한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옥상 바로 아래층에 멈추는 엘리베이터. 거울과 마찬가지로 돌아간다는 지각이 없으면 나 혼자라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오! 찾아볼 필요도 없이 현아씨의 모습이 보였다. 페어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옥상과 함께 검은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있었다. 현아씨! 내가 팔을 벌리고 해맑게 웃으면서 달려가자. 이게 맞나? 해맑게 웃으며 안길 듯이 다가온 현아씨는 쓰겨! 예? 양손으로 날 붙잡아 상체를 낮추게 만들었다. 그대로 날 질질 끌고서 옥상 지붕 밑으로 가는 현아씨. 순식간에 뒷목을 컨트롤당했다. 왜 뺨클래치를 거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맞춰볼게. 예,
옥상으로 왔으니까 안전할 것 같지? 예. 누나 보니까 좋아? 네. 반기고 싶어? 네. 이 맞네 이거? 낮춰놓은 내 머리를 그대로 꼭 껴안는 현아 씨. 아, 오늘도 살아남길 잘했어. 잠시 그러고 있다가 날 놓아준 현아 씨는 양손으로 내 뺨을 쭉 당기면서 말했다. 소리 내는 건 괜찮은데 지붕 밑으로 안 나가게 조심해. 여기엔 다른 게 있으니까. 넹. 다른 거라 하늘에서 뭐가 채워가기라도 하나? 묘하게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바로 옆 기둥에 있는 의자에 걸터 앉은 현아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내 팔을 만지작거리다가 검은 것들한테 쫓겼지? 살벌하게요.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사람 걱정부터 했다. 아니, 제가 무슨 개복칩니까? 매번 왜 그렇게까지 걱정하세요? 네가 걱정하게 만들잖아. 그쵸. 신입인 나는 이쪽 세계 경력이 오래된 현아 씨보다 후달릴 수밖에 없다. 모르면 당해야지. 이렇게 예쁜 누나를 걱정시켜야 해? 말아야 해? 말아야 합니다. 그럼 말 잘 들어야 해? 안 들어야 돼? 말 잘 듣겠습니다. 아이 착하다. 조련당하는 기분이네 씨. 내 머리를 쓰다듬는 현아 씨. 반박할 말이 없다. 하지만 나도 현아 씨를 걱정했는데 한동안 내 머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던 현아 씨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어떻게 제일 위험한 타이밍에 오고 그래? 평소엔 좀 더 늦게 오지 않았어? 일찍 오라고 하셔서요. 내가? 잠시 말을 더듬던 현아 씨는 아차차. 실수했다는 듯이 이 말을 짚었다. 혹시 위험한 시간대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일찍 오라고 하신 겁니까? 미안. 현아 씨는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인상이었는데 은근히 얼빵한 실수를 자주 하시네. 저를 그렇게 빨리 보고 싶었어요? 야. 이게 진짜. 내 팔을 꾹 하고 꼬집는 현아 씨. 나도 팔에 힘을 줬다. 그대로 내 팔을 살짝 안고 기대는 현아 씨. 한동안 서로 기대고 있다가 현아 씨 쪽을 슬쩍 봤더니 아, 눈이 마주쳤다. 비슷한 타이밍에 고개를 돌렸나 보다. 계속 그렇게 보고 있었더니 서로 아무 이유도 없이 웃음이 나왔다. 뭐야? 왜 웃어? 현아 씨는요? 아니, 어울리지도 않게 그윽한 눈빛으로 보니까. 현아 씨 따라한 겁니다. 야, 너 진짜. 또다시 내 뺨으로 손을 뻗는 현아 씨. 하지만 이번엔 꼬집지 않고 내 뺨을 살짝 붙잡는다. 그리고 얼굴이 살짝 가까이. 또 건물이 흔들렸다. 이번엔 쿵하는 울림까지 느껴진다. 현아 씨, 아, 타이밍. 여기 지진도 납니까? 현아 씨? 현아 씨가 다시 양손으로 내 뒷목을 잡았다. 상체를 낮추게 하고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한다. 나만 똑바로 봐. 고개 돌리지 마. 알겠지? 또 건물이 아니 근처 지상 정체가 울린다.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뭔가가 온다. 아마도 이전에 본 적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건물 옥상 전체에 그늘이 생겼다. 현아 씨, 이건 고개 돌리지 마. 현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에는 멀었었으니까 괜찮았어. 하지만 지금은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보지 마. 절대로 보지 마. 보게 되면 이거 배경 소리를 좀 줄일게요. 이거 너무 크다. 잠깐만.
일반, 그래픽, 음향. 이거 좀 줄여야 돼. 너무 커. 저 눈이랑 마주치면 눈? 지금 내 등 뒤엔 도대체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는 거야? 몇 시 초인지 몇 분인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간다. 가려졌던 태양이 얼굴을 드러낸 것처럼 거대한 움직임의 기척과 함께 그늘이 사라지면서 지상을 울리는 거대한 소리가 서서히 멀어져 갔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 목을 놔주는 현아씨. 현아씨가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을 처음 봤다. 뭔가를 들키지 않고 넘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해. 살짝 무너질 듯한 그 몸을 끌어안아 붙였겠다. 이거 소리를 효과음 조금 올리고 배경은 이만큼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손 잡아줘. 네. 아니다. 그냥 안아줘. 완전히 힘이 다 풀린 목소리. 그 한순간에 탈진하다시피 지치신 것 같다. 네 품이 있으니까 진짜 좋네. 따뜻해. 좀 자주 쓰세요. 갑바랑 복근에 힘 좀 줘봐. 아, 좋다. 흐물흐물 풀어지며 안겨있는 현아씨. 현아씨를 꼭 안아주면서 커다란 놈이 지나간 쪽으로 눈치를 봤다. 지난번에 그 눈 맞죠? 응. 혹시 검은 것들이 위험해지는 시간대라는 게 저게 가까이 오는 시간이야. 검은 것들은 저것의 영향으로 난폭해지는 건가? 아니면 겁에 질리는 걸지도. 저놈은 대체 뭘 하러 오는 겁니까?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어쩐지 감시하는 기분이야. 눈이라서. 현아씨를요? 응. 날 봐야 돌아가거든. 잘 갇혀있나 보러 온단 말인가? 현아씨를? 만약에 현아씨를 가둬두고 있는 게 저놈이면 어쩌죠? 나랑 같이 싸워줄래? 까짓거 그럽시다. 헐. 근데 발걸음 한 번에 찍힐 것 같은데요? 그건 별로네. 그쵸. 코즈미 호러급 스케일의 크리처다. 잡으려면 군대라도 끌고 와야 할 것이다. 국군의 화력으로 해결이 될까?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무기가 안 통하고 그러지 않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더 많은 화력? 더더욱 많은 화력?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계속 내게 안겨있는 현아씨. 굉장히 피곤하고 허기진 상태인 것 같다. 아, 일단 식사나 하실래요? 응? 고개를 드는 현아씨. 도시락 싸왔는데. 아, 맞다! 도시락! 정말로 싸웠어? 네. 배낭에서 도시락 2개를 꺼냈다. 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현아씨. 뚜껑을 열더니 사랑해. 저도요. 고백했다. 저를요? 아니면 도시락을요? 일단 먹고 이야기할까? 저 만났을 때보다 더 좋아하시네요. 아니 그게... 멋쩍은 듯이 얼굴을 붉히며 웃는 현아씨. 참 귀여운 사람이다. 한계점으로 이동하면서 이번에 해야 할 일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우비를 꼬셔야 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응? 지난번에 말했던 현아씨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꼬신다는데 다른 뜻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 그대로야.
저 비오는 세계에 있는 소녀를 유혹하면 돼. 친해지란 말이죠? 응.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부끄러워하는 현아씨. 처음 만났을 때 완전 무결해 보이던 이미지는 사라진 지 오래이다. 지난번에 헤드셋이 끊겼던 원인이 우비라고 했었잖아. 이번에 또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건 방지하고 싶어. 모아놓은 파편을 빼앗아 가기도 했었다. 무슨 생각으로 한 행동이건 간에 결과적으로 방해를 받은 것이다. 그 애는 자기가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걸 인지하고 있었지? 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야.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합의할 수 있는 이유라면 대화로 푸는 게 현명해. 비오는 세계에서 우비랑 싸울 순 없으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린애한테는 안 지죠. 야, 너 설마 애를 팰 거야? 그건 못하지. 아무리 현아씨가 시킨다고 해도. 그 애가 원하는 건 한계점을 만들게 된 마음의 상처와도 관계가 있을까요? 그걸 전부 해결해줘야 길을 비켜준다거나. 왜 그렇게 생각해? 거울 속에 있던 학생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 언니가 여기서 나가는 순간 나나 그 꼬마까지 이 세계 밖으로 튕겨나가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어도 여기서 나갈 생각이 없다던 유리. 현아씨가 이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자기를 억지로 내보내는 걸 경계하고 있었다. 만약 우비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합의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 만약 그렇게 되면 해나씨가 뭘 시킬 것 같냐고 묻던 유리의 말이 떠오른다. 해나씨가 이 다음에 할 말은 아니 잠깐만, 나 지금 왜 현아씨를 시험하고 있는 거지? 현아씨! 야!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해나씨의 양 어깨를 붙잡았다. 야! 왜 그래? 계획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왜 갑자기? 해나씨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어쩐지 흥미가 생겼다는 것처럼 미소를 지었다. 이야기해볼래? 근거는 생각해 둔 거지? 네, 어떤 거야? 일단 제게 있어서 최우선 상황은 해나씨의 탈출입니다. 다른 애들의 사정을 고려하는 건 그 이후로 미뤄두고 싶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해나씨. 만에 하나 해나씨의 탈출로 인해 다른 애들까지 나가게 된다고 해도 바깥에서 저희가 도우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꼭 이쪽 세계에 있어야만 해결될 상황이란 건 상상이 안 가거든요. 살짝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현아씨. 마지막으로 학교 세계에서 유리와 마취를 일으키 당시 유리는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죽을 뻔했다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여기서 나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학교 세계에 적응해 있던 유리였다. 그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된 원인은 제가 드나드는 것으로 인해 이쪽 세계가 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더 위험한 방향으로요. 부정은 안 할게. 다른 일로 시간 끌다가 현아씨가 위험에 처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현아씨. 뺨이 빨갛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일단 나가고 싶은 사람 먼저 나가자는 거예요. 나가기 싫다고 버티는 애들 사정은 그 이후에 해결해도 늦지 않을 테니까. 상식적인 의견이긴 하네. 뭐죠? 턱을 괴는 현아씨. 한쪽 손가락은 머리카락을 꼬기 시작한다. 결국 빠르게 나부터 탈출시키겠다는 건데 그쵸? 그럴 방법이 있어? 현아씨. 지금 모의 파편으로 한계점을 얼마나 넘어갈 수 있을까요? 무슨 뜻이야?
유리의 경우 어느 정도의 파편을 먹인 후에 제가 안고 한 깨점을 넘었더니 돌파가 가능했습니다. 이건 현아 씨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니까 아니 저도 순간 그것 때문에 순간 멈칫했어요. 아니 갑자기 마이크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마이크 이거 데시벨이 올라가고 있길래 뭐지? 뭔 소리지? 뭐지? 근데 지금 당장 확인할 수도 없고 그 생각에 약간 뇌정지 왔어요 순간. 파편이 많지 않더라도 내가 안고 넘어가면 한계점을 도파할 수 있다. 일단 들어간 후에 학교 세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진로 방향의 파편을 모으며 전진한다면 헬란 씨가 들어왔던 입구 쪽의 루트로 즉시 진입한다면 훨씬 빠르게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파편은 묘하게 건물에 많았지만 그건 결국 거기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억 때문일 터. 우리에게 필요한 건 헬란 씨가 들어왔던 지점까지 가는 길뿐이니까.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현아 씨. 내가 내 의견을 심사숙고하는 듯하다. 그리고 한숨을 푹 내쉬더니 좀 서두르는 감이 없진 않지만 꿀꺽. 나쁜 시도는 아닐 것 같아. 그럼 하지만 결국 내가 짠 계획이랑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나 살짝 시무룩한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 대신 그 대신 그러니까 여유롭게 뭔가를 말하려다가 갑자기 머뭇거리는 현아 씨. 현아 씨? 현아 씨. 응? 왜? 갑자기 왜 멍해지신 거지? 왜 그러세요? 그 대신 뭘 부탁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 그게 생각할 땐 별거 없었는데 정작 말하려고 하니 부끄러운 듯한 딱 그런 표정이다. 아니야 괜찮아. 현아 씨, 사람이 제일 빡치는 게 뭔지 아닙니까? 말하고 말하지 않는 거. 나중에 얘기할게. 부담스럽게 캐묻는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잖아. 아이씨 몰라. 아 나중은 무슨. 응? 그냥 말하세요. 아니 괜찮다니까. 제가 안 괜찮아요. 어허. 왜 가까이 다가와? 마구 동요하는 현아씨. 누나로서의 위험은 사라진 지 오래다. 첫날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만만해진 것 같은데 혹시 나 때문인가? 이 위험한 세계에서 바짝 긴장하고 살아남았던 현아씨가 나 때문에 흐물흐물 풀어져서 저렇게 된 건가? 현아씨, 응. 나는 현아씨에게 더더욱 바싹 다가갔다. 저는 현아씨가 2번이나 목숨을 구해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아씨와 몇 번 더 만난 지금은 현아씨를 이성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티 많이 나.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현아씨. 왜 이렇게 귀엽냐 얘도. 여기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새빨갛다. 현아씨가 어떻게 답하실지에 따라 행동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진지하게 석인이 어쩐 일을 결정하는 건 현아씨를 탈출시킨 다음에 하자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현아씨의 탈출은 현아씨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다른 의견도 낸 거고요. 왜 그렇게 따뜻해? 너무 가까이 다가갔나? 너가 계속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뭔가 눈치채신 게 있거나 위화감이 있으시면 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동요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기회다. 빨리 말해라. 한참을 그렇게 망설이던 현아씨는 도시락. 응? 가방에 더 있지. 설마 배고파서는 아니겠죠? 아니
그냥 그렇단 거야. 내 건 이미 먹었고 난 현아 씨. 그러실 것 같아서 더 가져왔습니다. 내가 많이 먹을 것 같았어? 필요 없으세요? 아니. 좋아. 아, 나 근데 김새네. 아니, 난 또 뭔가 있나 했는데 도시락. 아휴, 진행할게요.